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뭐 당연히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 이슈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총선이 끝나는 대로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는데 예. 이번 주에 예보관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의장대로 요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의장대요? 네. 뭐의 줄임말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언급하셨듯이 바로 이 의정 갈등 예. 이제 이 부분이 총선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변수가 될 것인지 그 전에 어떤 갈등과 타협의 실마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예.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박빙 지역으로 오히려 돌아선 부산 키를 쥐고 있는 장해찬 무소속 후보의 거취 그 의장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죠. 의정 갈등, 장해찬 출마 문제 다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은 또 물꼬가 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예. 여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대국민 사과랄까 이런 입장을 좀 표명하시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대통령의 변수입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네. 전공의와도 만나고 싶다라고 했고 그렇죠. 박단 전공의 협의회 대표와도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네. 일단 그 이후에 뭔가 좀 정체 상태이기는 한데 네. 의협에서는 또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총선 전이냐 후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에는 좀 쉽지 않을 것 어려울 같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실 분위기는요. 이 숫자 같은 것을 그 만나서 이후에 조절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예. 먼저 대통령실 쪽에서 뭐 숫자 자체를 완전히 그야말로 뭐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 일각에서 600명 이렇게 줄이는 설도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숫자를 까고 들어가면 네. 그쪽에서는 더 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한마디로 총선 전에 오히려 판을 더 그냥 깨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선을 더 불리하게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료계 일각의 그런 강경책이다.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지만 네. 구체적인 숫자 조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문을 닫고 서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할 문제지 그 전에 할 것이 아니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의료계가 또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네. 의료계가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건 결국 직원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언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강론 들어가면 여전히 평행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총선 직후에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또 만나는 어떤 프로세스를 해본다든지 하는 네. 이런 정도의 얘기가 현재 나오는 수준에서 총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네. 장해찬 무소속 후보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네. 하고 지난 금토 이틀간 있었던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높을 거라는 예상은 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여야가 사전투표 독려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2.28%가 그렇죠.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좀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은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네. 대구 경북은 좀 안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반복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바로 어저께 호남을 갔다 왔습니다. 예. 그 광주를 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서가 워낙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그 호남 분들이 투표율이 원래 좀 높으신 분들이고 또 정치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제는 사전 투표가 정착된 측면도 있다. 한마디로 미리 이제 투표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예. 투표일에 좀 편하게 쉬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앞에 거는 뭐라 그럴까 이제 투표율을 조금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분산 투표가 완전히 정착된 곳이 예. 호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루 만에 할 걸 그냥 사흘에 나눠서 하니까 미리 하는 거다. 미리 한다. 네, 미리 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네. 그럼 대구 경북은 미리 안 하고 본투표 때 한다 이렇게 뭐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민주당 쪽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보면 정권 심판원이 이 총선판에서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수의 본산인 대구 분들이 좀 위축돼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좀 사전선거 투표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현상이 반복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본 투표를 대전에서 얼마나 하실 것인지 대구에서 얼마나 할 것인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수도권 얘기도 해야 되겠죠. 수도권이 상당히 또 지금 수도권 네. 사전 투표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한번
얼마나 높아진 거야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1대 총선이 밑에고 22대 총선 이번 사전투표율이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비교를 해보시면 꽤 많이 올라간 걸 알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다 5%포인트 이상, 지금 6%포인트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5 내지 6%포인트가 올랐는데 저걸 민주당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지금 민주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여기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인데 저런 상황에서 5%포인트 이상 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좀 측면이 많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보수가 결집을 한 거다. 보수가 결집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예.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4년 전에 비해서 4년 전 이 4년 전 그리고 이제 2년 전 지방선거라든가 또 대선에 비해서는 그 사전 투표 경계령이 보수층에 많이 해제된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예. 독려를 했죠. 독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실 국민의힘이 좀 잘못한 건데 일각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홍석준 총괄 부실장이 네. 그랬다가 바로 이제 당에서 정정을 좀 했었고요. 몰매 맞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 저 보수층 투표자의 투표 기회를 3분의 1로 그야말로 그 엄청 줄이는 행동이 줄이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또 부정선거 투표라는 것은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딴 데도 아니고 집권 여당, 집권의 책임을 있는 여당에서 그렇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수 쪽도 결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전 투표 비토론 내지 이제 그 유보론은 많이 사라졌지만 네. 과연 과연 이 5%포인트에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 대비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저는 국민의힘이 선뜻 데이터상으로 우리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체적으로 조금 위로를 한다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는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투표가 뭐 도입된 지가 워낙 오래돼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큰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많이들 좀 익숙해진 제도가 아닐까. 가장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거죠. 예. 내가 본투표할 때는 내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어딜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국민한테 편리한 제도죠. 신분증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네. 가서 해도 되니까.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거. 네. 사전 투표율이 31.28%인데 민주당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 얘기했던 목표치가 31.3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맞춘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도 그래서 좀 있는 김민석 것 같은데요. 예. 후보가 김문호다. 예. 네. 엄청 여의도 문어다. 여의도 문어다. 뭐 김스트라다무스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본인도 뭐 내가 이렇게까지 맞출 줄 몰랐는데 제가 김문호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걸 약간 장난스레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한 거는 이번에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권 심판론 또는 뭐 정권 수호론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투표 프로세스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됐기 때문에 분산 투표 그 경향이 정착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올라가는 게. 그런데 이거를 보통 내가 네. 예상을 할 때 네. 사전 투표율이 뭐 30%를 넘을 거다. 이렇게 네. 하지 소수점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또 그게 이제 이례적이어가지고. 그건 재미있는데요. 그거는 이런 거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역구 기호가 1번이고 네. 비례정당 기호가 3번이잖아요. 아 일부러 그래서 1번과 3번으로 조합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30% 이상인데 너무 예. 30% 그럼 밋밋하니까 네. 조금 거기다가 이제 붙이고 싶은 숫자가 1하고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역구는 1번 찍어주시고 비례대표 후보는 3번 찍어주세요. 1, 3. 네. 그래서 31.3%를 했다는 게 그 김민석 후보 쪽 얘기인데요. 예. 과학적 데이터를 얼마나 거기다가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이번 한 5%포인트 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5%.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너무 밋밋하게 이제 000, 3000 뭐 이렇게 가긴 좀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정치적 장식을 넣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항상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이번에 보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 김민석 위원장이 이걸 기가 막히게 맞췄을까? 네. 밑밥 맞춘 거를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요. 벌써부터 예. 이제 부정선거 다 밑밥 까네. 네. 나중에 이제 민주당 막 몰표 먹고 막 여기저기서 그냥 그 부정선거로 다 당선시킨 다음에 그 사전 투표가 원래 이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밑밥 까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주장이 시작됐죠. 네. 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네. 뭐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수개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투표해달라. 어쨌든 투표율 높이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 뭐 이게 총선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대선 때도 네. 투표율이 사전 투표도 상당히 높았고 네.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민주당, 네.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라는 게 좀 정설이었는데 이게 좀 깨지는 결과도 있다 보니까 지금 여야에서는 투표율 높은 것은 우리 지지층이 결집한 거니까 서로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번 대선이 대표적인데요. 예. 지난 대선이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굉장히 높았는데 역대 최고치로 지금보다 더 높아요. 이번에 높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총선보다도 높죠. 이번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결국은 지금의 여당 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이제 투표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그 민주당 세력 여기가 높다는 유리하다는 그런 속설은 깨진 겁니다 벌써. 네. 그 깨진 것이고요. 달라진 인구 추세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의 달라진 인식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넣어서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적어도 한국은 이제는 3일간 중간에 간격은 있지만 3일간 투표하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일간 투표한 나라다. 네. 의석수 전망치를 이제 각 당에서 내놓는데 조금씩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석을 전망을 해보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예. 적으면 110석, 많으면 130석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 151석 뭐 잘해야 151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어쨌든 여야 모두 이제 격전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분석은 네.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 몸살이 진짜 부자 몸살이는 거고요. 예. 사석에서 만나 보면은 뭐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럼 지금 몇 석 한다고 그러나요? 민주당 인사들. 뭐 말은 안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160, 170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지금 저 국민의힘 110에서 130석이라는데 제가 이제 사석에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면 걱정이 태산이고요. 그리고 뭐 100석 겨우 넘기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가중치 둔다면 110석. 아주 운 좋으면 120이면 축제 잔치를 벌여야 될 것이고. 예. 이게 비례대표 다 합쳐서 하는 그렇죠. 것이죠? 당연히 비례대표 합쳐봤자 그렇게 된다. 예. 지금 비례대표를 합쳐도 100석도 못 얻는다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러냐면요. 지금 보면은 경기에서요.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꼽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고요. 네. 그다음 경합우세가 몇 곳이 있고요. 지금 많은 국민의힘 주변 여론조사하는 분들 얘기는 5석 정도 건지면은 아마 이번에 경기에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이 지난번에 8석인데 서울이 조금 그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고 인천도 지금 뭐 워낙 이제 힘든데 제가 어저께 윤상현 의원 잠깐 총화를 했었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어제 지역에서 기자회견 하셨던데요? 지역이 워낙 힘드니까 했다는 건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4년 전에 171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네. 그때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문을 이러더라고요. 그 4년 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무소속으로 뛸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이 배지 달고 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 예. 그냥 온 사방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이 뭐 40, 50대는 특히 눈빛이 차갑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우호적인 분들은 좀 대통령 좀 어떻게 좀 말려줘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의원이 오죽하면 무소속대가 더 나았다는 얘기를 하겠나 하면서 지금 그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고요. 뭐 어제 보니까 중진 의원들이 너도 나도 읍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4선 이상 중진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3명이 잇따라 했습니다.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 보면 다 비슷합니다.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동안 잘못했고 앞으로 국민의 말씀에 이제 정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그렇다고 저희 밉다고 저희한테 회초리 너무 세게 때려주시면 탄핵당합니다. 탄핵당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지금 요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진 의원들 선대위원장들 급들이잖아요. 특히 나경원 의원은 선대위원장인데 예. 나경원 의원도 지금 동작에서 너무 힘드니까 선대위원장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어제 했냐 그랬더니 통화하셨네요. 왜냐하면은 워낙 상황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신호기 예.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저께 자기가 본인이 그 이제 사전 투표 하고 나온 유권자들을 이제 잠시 길거리에서 계속 유세를 하니까 네. 저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인사하면은 그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아기 엄마 그 여성이 후보님 정책은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시는 게 너무 지금 그 일방적이고 의욕 그래서 저는 딴당 찍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찍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분은 의사였대요. 그분도 예. 한 30대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인데요. 본인도 원래 뭐 보수 성향인데 저는 그 이번에 하여간 의정 갈등 또 용산의 일방 독주 그래서 저 기권했습니다. 그랬대요. 그 두 사람 얘기 듣고 뭐 그러지 않아도 피부로 감지되는 바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얘기를 딱 직설적으로 들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어저께 그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겁니다. 예. 본질은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용산에서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담화가 됐든 아니면 대통령실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지금 이 정도 선거에 다 경력이 있고 당의 최고 지금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왔다는 거. 특히 네.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 아닙니까? 윤핵관 지난번에 저 뭐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귀국하는 문제 권성동 의원이 정말 야단 엄청 맞아가면서 엄청 진언했대요. 귀국시켜야 된다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까 이거 귀국 안 시켜가면 큰일 난다고. 예. 이런 분이거든요. 이런 네. 분들이 지금 나섰다는 거는 이 당이 지금 그야말로 거의 뭐 지금 배로 친다면 말입니다. 만재 흡수선을 넘어서 그 파도가 지금 갑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중진 의원들이 좀 읍소를 하면서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좀 이제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그 반면에 몸조심은 하는데 문재인 후보도 그냥 안고 가고 딱히 뭐 유권자의 뭐 눈을 헤아리는 행보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들은 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맞다. 굉장히 마이너스 맞는데 뭐 성적인 막말, 그다음에 또 뭐 부동산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 편법, 불법 이거 마이너스 맞는데 이 마이너스하고 자 윤석열 정권 마이너스하고 어디가 더 마이너스가 큰가? 예. 저쪽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쌓였다. 저쪽은 마이너스가. 요거는 개별 후보가 그리고 사실 그 지명도가 별로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네. 사실 사실 이번에 뜨신 거예요. 뭐 부정적인 의미지만 마이너스로 떴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냥 일개 지역구들의 네. 개별 후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요건 좀 들어먹더라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있죠. 예. 이 두 사람 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 이재명 친명 후보 아닙니까?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노 진영한테 욕까지 들어먹고 네. 사퇴하라 요구까지 받았는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뭐 노 대통령도 봐줬을 거다 뭐 이러면서 아주 예. 노골적으로 친노들 반발 깔아 뭉개고 공천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내부 정치적인 문제 또 외부 산수적으로 계산해서 분리할 거 없다라는 문제 이런 건데요. 유일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은 저런 오만과 독선에 그래도 중도층이 조금은 오늘 김경률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부선대위원장인가요? 네. 선대위 부위원장이죠. 예. 그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표심에 2 내지 3%포인트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야 네. 지지층에 뭐 흔들림 없다니까 갖고 가겠지만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게 이번 네. 총선을 보면서 좀 더 확고해진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드러나는 일입니다만 과거에 이런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저질적인 막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어떤 이런 굉장히 편법 불법 문제, 또 예. 자녀의 미국 국정 문제 이런 거는 원래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 왜냐면 보수 정당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부동산 갖고서 막 편법으로 굴렸다든지 네. 또 이제 뭐 미국 국적이 자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보수 정당에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요 드러난 건 전부 민주당 쪽이거든요. 예.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나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런 것들 강하게 비판하면서 예. 그 내로남불인 본인들은 거잖아요. 바로 내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걸로 속된 말로 장사를 내왔습니다. 저쪽은 가진 정당, 우리는 없는 정당. 저쪽은 부패 정당, 우리는 깨끗한 정당. 저쪽은 여성을 마구 혐오하고 여성에 대해서 막 성적으로 막 이상한 나쁜 짓 하는 정당. 우리는 여권을 신장시키는 전당.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로 장사해온 분들이 예. 오히려 본인들이 바로 그렇게 욕하는 부분을 사실 갖고 있고 그래서 반성도 하지 않고 네. 또 그런 후보들을 끝까지 지금 이제 그 공천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분명히 그 어떤 중도층들이나 국민들이 좀 다시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장대 부분을 좀 더 네. 풀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장대 부분 네. 장해찬 무소속 후보 얘기를 하시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제 아침에도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 이게 지금 표가 갈라지면은 부산 그 지역에서 네.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지금 뭐 부산 단일화를 지금 하겠다라는 당연하죠.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론조사 예. 결과 저 깜깜이 기간 이전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이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 장해찬 무소속 후보를 지금 여론조사를 얘기하시면 아는데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깜깜이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어쨌든 네. 간에 어쨌든 둘 다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 후보하고 겨룰러서
굉장히 민주당 후보한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해찬 후보가 이제 양보를 좀 해서 물러나주길 바라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부산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지금 18석 지난번에는 전체 18석인데 그중에 딱 3석만 민주당이 갖고 갔는데요. 예. 이번에는 심하면은 8석까지 갖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굉장히 부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정권 심판원이 부산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런 와중에 더군다나 여권이 분열해 가지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그다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경선을 해서 결정을 한 정현욱 후보 간에 네. 이렇게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저 보수층한테까지 참 그 뭐 꼴불견으로 비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부산 수영을 하나 잃는 게 아니라 주변에 쫙 여파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보수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더 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 와달라고 전국 곳곳에서 난리인데 네. 이 수영은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근처는 다 갑니다. 예. 심지어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역시 국민의힘 후보하고 겨루고 있는 경산에도 갔어요. 거기는 가는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 같은 집안끼리 다루는데 왜 못 가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장해찬 후보는요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진들을 막 내걸고 지금 유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 반대로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후보하고 또 손잡은 사진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장해찬 후보 사실 결국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정현욱 후보 지원 유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고 이제 당연히 그 언론도 이제 그렇게 각을 잡죠. 수영에서 또다시 충돌한 윤한 이렇게 네. 될 것이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지금 집안 싸움 심하게 하는 정당 뽑아 예. 주시겠습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여당이 속으로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사실 장해찬 후보가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용산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지금 참모들이 진언도 제대로 못 하는데 네. 당이 오죽 급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공론화했고요. 그 용산 참모들한테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는 물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률 선대위 부위원장이 물밑에서 계속 지금 하여간 네. 협의가 들어갔으니까 예. 오늘 내일 상황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본투표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뭔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찬호 정치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